이런 식으로 항변하면 많게는 500만 원 이상도 높게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법원의 문서를 받아볼 일이 많지는 않죠. 오늘 영상은요, 특별히 상간자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소장에 피고란에 내 이름이 쓰여 있고, 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물어주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의 이야기들과 증거들이 막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간자 소송도요, 대응만 잘 하시면 원고가 청구한 액수의 절반 또는 전부를 기각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소송에서 지는 피고들의 특징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대응하는 피고들입니다. 소장을 받고서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 모르쇠하는 스타일이신데요. 나는 부정행위 한 적 없고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지도 몰랐다 라고 대응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장을 받고서도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소장 받고 너무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아무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대응의 위험성인데요. 간통죄도 폐지됐겠다. 원고 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 대부분이겠다.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이 있을 텐데요. 그 안내문에 조그만 글씨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써 있고요. 답변서 제출 안 하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눈을 엄청 크게 뜨고 또는 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찾아보기 어려우시죠. 어쨌든 소장의 내용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3천, 5천, 1억 원의 청구 금액을 그 금액뿐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2심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항소도 기한 내에 해야 하고요. 항소라는 것은 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피고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무조건 모르쇠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승리하는 분들일 수 있는데요. 사랑을 나누는 카톡 대화 내용이나 이제 원고 배우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같은 것들, 명확한 유책성,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데도 나는 부정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호텔에 갔어요. 가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호텔은 갔지만 호텔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 반박하면 판사님이 그 말 믿어줄까요?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고가 소장에 아무런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그냥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만 쭉 했다고 해서 원고가 증거 안 냈으니까 부인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부정행위 안 했어요 라고 낼름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서면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쭉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소송 초반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부정행위가 분명한 증거들이 쭉 제출이 되면 그런 경우는 판사님이 당사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법원의 위자료 책정 기준 중에 하나가 피고의 태도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판결문에는 분명히 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 무조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요, 법원은 피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정말 뻔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자료 기준보다 적게는 1, 20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도 높게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어떤 사례에서는 실제로 원고 배우자와 호텔에 간 적은 있지만 왜 호텔에 갔는지, 업무차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설명을 해서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행위 전 과정에서 피고가 처한 상황을 법원에 논리 정연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피고들의 세 번째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종 하시는 실수들인데요.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들이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연락을 지속하는 필요성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까 소송에 대응을 위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원고에 의해서 증거가 수집되고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 판사님은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심리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만나고 있구나, 이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히 위자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상한 변호사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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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요, 소장을 받으시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상간소송이요,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등등은 이 관련 사건, 상간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님이 특별히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신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소송 비용, 수임료도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상간소송 피고가 주의해야 할 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하는 것 주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모르쇠 하는 태도 절대로 유리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장을 받고도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장을 받자마자 성급하게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분을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에 해당 안 돼.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가 침입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2021년 9월 9일에 선고된 판례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부정행위를 위해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행위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부정행위를 위해서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